안녕하십니까. 난민대책 국민행동입니다. 우리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자국민 위협하는 외국인 퍼주기 정책 즉각 중단하라. 국민이 먼저다. 가짜난민, 불법 체류자 추방하라. 난민법 무사증제도 폐지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 한겨레에서 누구나 한때 어린이였고 언젠가 노인이 된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노키즈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가게에는 아이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한겨레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아이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어린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못 들어오게 한다고, 차별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아이들이 차별되면 안 된다.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남성, 여성이 거의 반반, 그리고 40대가 좀 많았네요. 이분들의 의견들입니다. 아이를 차별하는 게 아니고 개념 없는 부모를 차별하는 거지. 이게 이제 1등.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두 아이 키우는 부모지만 아이가 과격하고 소란스러울 수는 있으나 그걸 방치하는 몰지식한 부모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니 저런 차별도 생기는 거죠. 노키즈존 탓하지 말고 당신들이 아이들이 평소 어떻게 돌보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할 듯. 그리고 노키즈존 카페면 굳이 안 가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차별이 아니다. 아이가 뛰다 다치면 전적으로 업주 책임이라 그렇다. 아이 단속을 못하는 부모가 책임지게 하면 얼마든지 개방할 수 있다. 사실 모든 걸 업주에게 떠넘기는 게 진짜 차별이 아닌가 얘기하고 있고, 차별하면 안 되는데 아이들을 부모가 잘 관리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이 다치면 애꿎은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엉뚱한 피해를 입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아이가 회전문에 손이 끼어 주변 어른들이 달려가 살피니 부모는 그 중에 누가 그랬는지를 먼저 살피는 경우도 봤습니다. 문제는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들, 그래놓고 잘못되면 업주 탓하겠지. 노키즈존이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있고, 애 엄마인데요. 식당에서 애 똥기저귀 갈고 애들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애들 방치하는 부모들 보고는 노키즈존 가게들 욕 안 해요. 가게에서 오죽하면 손님을 가려받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팔면 좋은 곳에서. 노키즈존은 단지 아이를 반대하는 곳이 아니에요. 애들을 방치하고 주위에 피해주고도 당당한 개념 없는 부모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은선 씨는 이 기사를 쓴 기자인가 봐요. 오은선 씨는 일단 공사 구분부터 배우세요. 평등과 차별금지는 노키즈존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한테 요구할 것이 아닙니다. 4인 간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엔 계약 자유 원칙이라는 게 존재하고 업주의 자유권이 우선인 거예요. 카페 직원이 과연 저렇게 무례하게 말을 했을까 싶은데 수준이 맘카페 자작글 올리는 아줌마 수준이네요. 이렇게. 제가 댓글은 처음 써보는데 기자분이 시각에 너무 협소하네요. 공감을 불러일으킬 줄 알고 썼겠죠. 공분을 일어날 거는 생각 못하고 소위 선진국이라는 곳과 비교하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할 줄 알았겠죠. 이 비좁은 땅에 서울만 놓고 보면 더더욱 단위 인프라당 이용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환경 조건이 많이 다른 곳과 비교하는 기초적인 실수를 범하다니요. 그리고 아이 가진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아이 없이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고객이면 주고객을 더 배려하는 게 맞죠. 카페가 보통은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지 아이를 위한 공간이 아니죠.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결국은 이 차별이 아니다. 이 노키즈존이 있는 거는 차별이 아니다. 여기에 빗대서 이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한겨레, 그리고 이 기사를 작성한 그 기자는 말 그대로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날 기사에서는 개신교인이 42.4%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기사는 3일 제20대 대선전국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개신교인 1,000명 중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 경우가 42.4%로 반대 31.5%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기 보면 보수 성향의 개신교계 지도자들 중심으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이 보수 성향의 개신교계 사람들은 전체 개신교인 중에서는 많지 않다는 얘기고, 정작 다수의 개신교인들은 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2020년 7월 조사 때는 차별금지법 찬성이 42.1%, 반대는 38.2%에서 이렇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 42.4%가 찬성이고 반대는 31.5%로 이렇게 또 줄었어요. 그래서 찬성이 오히려 차별금지법 찬성이 이렇게 많고 반대는 이제 이렇게 적고, 네, 이런 현상이 나왔다. 자, 이런 그 기사 내용이었는데, 이 댓글을 보시면 여기 이거를 설문을 한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 안 믿습니다, 이 댓글이 있고, 이거 또 두 번째도 이보세요. 기사한 자료를 누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편향성이 커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곳에서 낸 설문자료가 무슨 의미입니까? 지난번 인권위에서 차범법이 입법됐을 때 수범자인 국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구한 채 기승전 차금법으로 몰아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며 지라시 뿌렸다가 청폐당한 것은 알아요? 이렇게 이분은 이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라는 거를 좀 뭐 아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 일전에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 이런 기사가 실제로 나왔었는데, 거기에 이 기사연이라는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 여기가 좀 동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 80%가 찬성한다 그랬었을 거예요. 아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80%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반박을 했었죠. 도대체 표본조사가 어떻게 된 것이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몰랐을 때, 그럴 때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본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자료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댓글들이 많네요. 그런데 제가 봤던 댓글 중에 기억나는 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무슨 차별금지법을 기독교인이라고 반대하냐, 내 주위에서도 나는 무교인데 뭐 무교인 사람들도 차별금지법 다 반대한다,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일보에서 1월 19일 날 있었던 기사예요. 차별금지법은 반민주주의적 악법, 법안 이름만 보고 찬성하면 안 돼.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기독법률가들과 예수 믿는 법률가들 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분이신데,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가 11일 경기도 고양 한 교회 앞에서 예수 믿는 법률가들 출판 동기와 차별금지법 저지운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는데, 이분은 한국 최초의 여성 검사래요. 그리고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그리고 조 대표는 18일 1982년 임관 후 검사로 4년, 판사로 9년, 정치인으로 21년을 보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성매매 방지법과 그리고 제정과 차별금지법안, 평등법안 저지 등 잘못된 차별 문제에 맞서는 활동이었다고 회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분이 얘기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조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표면적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자의 자유로운 양심, 사상, 종교적 의견과 표현을 금지, 제재하는 반민주주의적 악법이라면서 국민이 단순히 법안의 이름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악법의 입법을 막기 위해선 정치권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차별금지법은 표면적으로는 소수자의 인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반대자의 자유로운 양심, 사상, 종교적 의견과 표현을 금지, 제재하는 반민주주의적 악법, 네, 우리가 얘기하는 반대금지법,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면 처벌을 받고 감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악법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이 단순히 법안의 이름만 보고, 차별금지,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누구든지 다 찬성하겠죠. 국민이 단순히 법안의 이름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개신교인 42.4%가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이렇게 나왔는데,
댓글들을 봤을 때 이 데이터를 만든 이 단체 자체의 데이터를 믿지 못하겠다 이 말도 있는데, 실제로 이 개신교인들의 보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반대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다수의 개신교인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정말 뭔지를 모르고 이름만 그냥 워낙 사람들이 이런 사회 현상 돌아가는 것, 정치 이런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름만 보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만 보고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찬성할 수 있을 텐데, 이 개신교인들이 찬성한다고 하는 개신교인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된다. 우리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엮이는 부분은 이제 외국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보다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복지나 이런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더 보호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인종 혐오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정과 정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게 공정과 정의에 부합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서 자기 나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위기가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은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남아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 뭐 전쟁이 나든 어쨌든 우리나라 보호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을 더 보호하고 외국인보다는 더 우리나라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이 외국인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우 그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인데,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우리가 지금 외국인을 반대하는 게 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프레임을 씌워서 악의적으로 우리 외국인 우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우리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 난민대책 국민행동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